사례 1. 29페이지 사례 1. 어떤 부상을 입어야 상위군인 훈장을 받을 자격이 될까? 어떤 부상을 입어야 될까?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훈장에 되게 민감하죠. 우리 막 그런 거 많이 봤죠. 뭐 영화 같은 거나 이제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뭐 어떤 군인이 막 비행기 이런 거 탔어. 근데 방송에서 나와요. 지금 저기는 저뭐 어디에서 이제 몇 년 동안 근무하고 전역하신 뭐, 켄터키 상사님께서 여기 타 계십니다.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막 어디야 씨 어디야 켄터키 상사 어딨어? 막 이렇게 찾다가 막 앞에 막 비즈니스석 막 이런 데서 또 왔고 혹시 내 자리를 당신에게 양보해도 될까요? 제발 내 자리에 앉아주세요. 막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막 그런 이제 뭐 군인에 대한 이제 예우, 존경 막 이런 것들이 있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이제 뭐 어렵지 않게 많이 보죠. 그리고 뭐 그런 말도 많아요. 저 훈장은 언제 어떻게 이렇게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막 알아봐요, 막 사람들이.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진 않겠지만 뭐 군인에 좀 관심이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막 야, 너네 할아버지 설마 저기서 뭐 했던 할아버지야? 헐리 막 이러면서 지나가다가도 어, 당신 혹시 이런 거 있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 훈장 많이 달고 이제 돌아다니시는 분들 보면 사람들이 그 훈장 뭔지 잘 못 알아보죠? 그러니까 이 훈장에 대한 가치 자체가 많이 달라요. 되게 예민해요. 훈장 달려면 거의 막 프리패스 뭐 이런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훈장을 가진 당신 날 가지세요. 약간 이런 느낌. 그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미국은 이제 또 모병제이기 때문에 좀 개념도 다르고 이렇게 안 하면은 애초에 군대 아무도 안 가니까 모병제라서. 근데 모병제는 좀 더 그 군인에 대한 이제 존중이 더 있는 편인 것 같고 이제 징병제 하면은 좀 더 이제 군인에 대한 존중이 좀 더 이제 내려가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징병제랑 모병제랑 뭐가 좋냐라고 했을 때 되게 예전에 이제 TV에서 토론하고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어요. 뭐 정치인들도 나오고 해서 이러니까 모병제가 옳다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한 게 있는데 이제 몇 가지 문제들이 있죠. 뭐 단순하게 뭐 비용이나 국방력 이런 거를 이제 제쳐두고서라도 그래서 모병제인 국가들은 전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전쟁 수행 중인 국가나 어디 이제 많이 이제 군인들이 어디 밖에 나가서 뭐 하고 있는 국가들 보면은 한 모병제인지 징병제인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특정 어느 나라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한번 살펴보시면은 차이가 납니다. 네,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제 군대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하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뭐 이 책 한 권을 이제 싹 끝내거나 아니면은 오늘 뭐 할 분량 끝내면은 중간중간 챕터 이제 좀 쉬어갈 때 나도 피곤하다 할 때 좀 짧게 방송 다룰 때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페이지 어떤 부상을 입어야 상위군인 훈장을 받을 자격이 될까? 어떤 주제들은 미덕과 명예의 문제임이 너무 확실해서 이를 무시하기 힘들다. 상위군인 훈장 자격을 놓고 벌어진 최근의 논쟁을 살펴보자. 1932년 이래 미국은 전투 중 적의 군사행동으로 다치거나 사망한 군인에게 훈장을 수여해왔다. 이 훈장을 받은 사람들은 명예를 누릴 뿐 아니라 제한 군인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특전을 얻게 된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시작된 후부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는 참전 용사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이들은 잦은 악몽, 심각한 우울증, 자살 시도 등의 증상을 보인다. 보고에 따르면 참전 용사들 가운데 적어도 30만 명이 외상에 의한 스트레스나 이제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린다. 뭐 PTSD 뭐 되게 트라우마 뭐 이런 거 많이 이제 접했죠. 옛날에는 이게 좀 흔한 단어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못 들어보신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정의란 무엇인가 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 계셔갖고 정신적 손상도 신체적 손상 보고에 따르면 참전 용사들 가운데 적어도 30만 명이 외상에 의한 스트레스나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린다. 이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들에게도 상위군인 훈장을 수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은 정신적 손상도 신체적 손상 못지않게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들도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미 국방부는 자문단을 통해 이 문제를 연구한 뒤 상위군인 훈장 대상은 신체적 손상을 입은 군인으로 한정한다고 2009년에 발표했다. 정신적 장애와 심리적 외상에 시달리는 참전 용사는 정부가 지원하는 치료와 장애 보상은 받을 수 있지만 훈장은 받지 못한다. 국방부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내세웠다. 두 가지 이유 나오겠죠? 그러니까 치료와 장애 보상은 받을 수 있어. 야, 너 이렇게 뭐 PTSD 오고 한 거 오케이. 뭐 우울증 생기고 오케이. 인정. 군인 때 그런 거 인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보상해주고 치료하고 다 해줄게. 근데 훈장은 안 돼. 명예는 줄 수 없어. 돈은 줘. 돈은 줄 수 있는데 명예는 이거랑 별개의 문제야. 라는 그런 개념이죠. 첫 번째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적이 군사 행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며 두 번째로 객관적으로 진단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진단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군사 행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일으킨 게 아니다. 라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폭탄을 떨어뜨렸어. 폭탄을 떨어뜨려서 나는 이거 너를 죽이려고 한 거지. 이게 너한테 트라우마 심어주려고 한 게 아니야. 트라우마라는 거는 의도적인 게 아니야. 그러면 똑같은 일 겪어도 트라우마 생기는 애가 있고 아닌 애가 있는데 의도적인 게 아니야. 똑같이 수류탄을 품속에다 다 깠다. 다 죽겠죠. 살상 목적이니까. 근데 트라우마는 그런 게 아니야. 적이 의도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적이 의도한 피해가 아니야. 이건 애초에. 약간 이런 의미, 논리적으로 맞는지는. 국방부는 옳은 결정을 했을까? 그들이 내세운 이유만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선대형도 떨어진다고 하죠. 이라크 전쟁에서 상위군이 훈장 대상으로 받은 가장 흔한 손상은 인접거리에서 폭발물이 터져 입은 고막 파열이었다. 하지만 총격이나 포격과 달리 폭발은 적이 아군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구사한 전술의 결과가 아니다. 그보다는 외상후 스트레스처럼 그보다는 전장의 활동에서 생긴 부수적 손상이다. 외상에 의한 정신장애는 다리가 부러진 것보다 진단하기는 어려운 반면 후유증은 더 깊고 더 오래 지속된다. 그러니까 뭐 다리가 내가 부러졌다고 해서 예를 들어 10살에 뭐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갖고 다리가 부러졌어. 근데 40살이 된 내가 이 10살에 다리가 부러진 것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이럴 확률은 매우 적다. 하지만 이런 정신적 손상 같은 경우에는 10살에 이미 트라우마가 뭔가 박혔어. 근데 40살에도 그런 거 트라우마 치료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손상이 더 오래 간다라는 거죠. 정신적 손상도 손상으로 친다면 상위군이 훈장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면서 훈장의 의미와 훈장의 길이는 미덕이 문제 핵심이 되었다. 훈장의 의미랑 훈장의 길이는 미덕이 문제 핵심이 됐다. 그렇다면 이 훈장의 길이는 미덕은 무엇인가? 다른 군인 훈장과 달리 상위군인 훈장은 희생을 기린다. 영웅적 행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적으로부터 입은
부상만이 기준이 된다. 다쳐야 된다는 거죠. 상위 군인. 문제는 어떤 종류의 부상이어야 하는 것이다. 상위군인 훈장협의회라는 이름의 참전용사 단체는 훈장 수여 대상을 정신적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까지 확대하는 데 반대하면서 그럴 경우 훈장의 영예가 빗바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대변인은 피를 흘린 것이 훈장의 자격 요건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 이거 정신적 손해까지 이 훈장을 주면은, 그 정신적 피해까지 훈장을 주면은, 야, 이거 훈장 약간 좀 남자답지 않은데? 이런 게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이제 마초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서구권 국가들이 이제 마초 문화라는 게 좀 세죠.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우산 쓰지 않아 막 이런 거 아직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최근은 아닌데 예전에 한 20년 전에 이제 미국에 유학 갔던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나왔어요. 뭐 야, 너 뭐 한국인들 미국에서 이제 놀림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따돌림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많다는데 너도 혹시 뭐 놀림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그러고 있지 않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그 애들 좀 마르고 운동 안 해갖고 좀 그러는 거고 난 전혀 그런 거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앞머리 이게 내리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앞머리 내리면 게이 예, 막 이런 거. 근데 뭐 남자다움에 대한 그런 어떤 것이 우리랑은 되게 비교하지 않게 엄청 센가 봐요. 저도 이제 미국 갔을 때 느낀 게 이제 약간 그 앞머리를 이렇게 처음에 이제 내리고 다니니까 뭔가 약간 미묘하게 눈빛이나 대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진짠가? 그러니까 처음엔 몰랐죠. 처음에 모르고 그냥 근데 옛날에 친구가 그랬지. 그 남자는 앞머리 까고 다녀야 된다고 미국에선 하고 앞머리를 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미묘하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뭐 미국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앞머리 내린 남자들도 이제 많더라고요. 예, 백인 애들도 이제 그 앞머리 내리고 이런 거 지금 많은데 그래서 옛날 거 보면은 죄다 앞머리 뭐 세우고 막 죄다 이제 올백 까고 막 죄다 막 그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은 옛날에 정말 그랬네 이렇게 한번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는 피가 흐르지 않은 부상이 왜 제외되어야 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피를 흘린 것이 훈장의 자격인지 이게 왜 피 흘려야 되는지 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정신적 부상도 수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전직 해병대 대위 테일러 부드로는 이 논란에 대해 설득력 있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외상 후 스트레스를 일종의 나약함으로 여기는 군대 내의 뿌리 깊은 사고를 반대 의견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거죠. 이거. 야, 네가 나약해갖고 그렇게 트라우마를 안고 사내 새끼가 약해 빠져갖고 말이야. 약간 이런 군인이 돼갖고 트라우마를 겪어? 군인이 트라우마? 약간 이런 느낌의 말이죠. 우리들 생각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군인은 사람 아니요? 하는데 약간 이게 맞춤 문화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음. 강인한 마음가짐을 요구하는 문화는 정신이 매우 건강한 사람 역시 전쟁의 폭력으로 정신적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시각을 부정하도록 부추긴다. 그러니까 정신이 건강하면은 네가 그 트라우마 안 겪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군대가 전쟁에서 입은 정신적 손상을 은연중에 경멸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참전 용사들은 상위군의 훈장을 결코 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상위군인 훈장 논란은 부상의 진실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의학적 임상적 논쟁에 국한되지 않는다. 논쟁의 핵심에는 도덕과 군인의 용맹이라는 서로 다른 생각이 다투고 있다. 피를 흘린 부상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외상후 스트레스를 명예하는 거리가 먼 나약한 성격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야, 트라우마, PTSD 막 이런 거는 네가 나약해서 그런 거지. 전쟁이 참혹해서 뭐 그런 게 아니야. 네가 나약한 거야. 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은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지금은 아마 안 그럴 텐데 아까 보면 2009년인가 뭐 그러잖아요.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이거 만약에 이런 걸로 이런 거에 대한 영화도 이제 꽤 만들어졌고 저도 이제 영화도 이거 좀 본 적 있고 그 막 저격수 나오는 영화 그 저격수 했다가 이제 은퇴하고 그런 이제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막 이제 고통스러운 막 그런 영화 그 제목 뭐죠? 제목 뭐 기억 안 나는데 뭐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읽었죠? 다시 읽으면 되지. 안타깝게도 우리 군대가 전쟁에서 입은 정신적 손상을 은연중에 경멸한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참전용사들은 상위군인 훈장을 결코 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상위군인 훈장 논란은 부상의 진실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의학적 임상적 논쟁에 국한되지 않는다. 논쟁의 핵심에는 도덕과 군인의 용맹이라는 서로 다른 생각이 다투고 있다. 피를 흘린 부상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외상후 스트레스를 명예하는 거리가 먼 나약한 성격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정신적 손상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외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심각한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참전용사들도 팔다리를 잃은 사람처럼 국가를 위해 명예롭게 희생했다고 주장한다. 사실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미친놈들 아니야? 뭐 당연한 소리를 뭐 저걸로 싸우고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그랬다. 라는 거죠. 뭐 앞머리만 내리고 다녀도 K 막 이랬던 그런 건데. 상위 군인 훈장 논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담긴 도덕 논리를 보여준다. 군인 훈장의 경우 어떤 미덕을 기려야 하는가를 묻지 않고 어떤 미덕을 기려야 하는지를 묻지 않고는 뭐였죠? 어떤 미덕이냐? 군인에게 필요한 게 어떤 미덕이냐?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좀 해라 좀 이런 무턱대고 좀 하지 마. 그만 좀 해. 이런 지긋지긋하다 이런 어떤 미덕을 기려야 하는지를 묻지 않고는 수여 대상자를 결정할 수 없다. 그리고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성격과 희생이라는 경쟁적인 개념들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어쩌면 군인 훈장 논란은 명예와 미덕이라는 고대 윤리관을 되짚어 보아야 하는 특수한 사례일지도 모른다. 오늘날 정의와 관련된 대부분의 논란은 번영의 열매나 고난의 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리고 시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제에서는 복지와 자유를 앞세우는 사고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경제적 배분의 옳고 그름에 관한 주장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도덕적 자격을 갖추었는지 따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문으로 흔히 다시 돌아가게 된다. 어쩌면 군인 훈장 논란은 명예와 미덕이라는 고대 윤리관을 되짚어보아야 한 특수한 사례일지도 모른다. 오늘날 정의와 관련된 대부분의 논란은 번영의 열매나 고난의 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리고 시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제에서는 복지와 자유를 앞세우는 사고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경제적 배분의 옳고 그름에 관한 주장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도덕적 자격을 갖추었는지 따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문으로 흔히 다시 돌아가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질문은 흔히 다시 돌아가게 된다. 뭐죠? 그 자유주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 보자. 지금 이제 못 찾겠으면 옛날엔 어땠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구제금융에 대한 분노. 이제 구제금융 이거 옛날에 뭐였냐면은 어차피 써있지. 읽으면 되겠네.
2008에서 2009년에 발생한 금융위기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그러한 예다. 여러 해에 걸쳐 주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가 주택 가격의 거품이 꺼지면서 심판의 날이 닥쳤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이거 기억나죠? 기억 안 나는 분, 너무 어렸을 때도 있겠구나. 그 2008, 2009년에 이제 금융위기. 그러니까 뭐 금융위기가 일어나가지고 주가가 뭐 대폭락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주가 대폭락해갖고 뭐 단체로 난리 나고 막 보면은 뭐 은퇴 자금 대부분을 날리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막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들이 막 이 주식에다가 다 이제 막 이렇게 넣어놨다가 은퇴 자금 대부분 잃고 사람들이 막 했다는데 아니 주식에 은퇴 자금을 넣는 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적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왜냐면 주식은 안전자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얘네들은 주식에다 많이 넣어놔요. 뭐 이렇게 붕괴돼갖고 2008년 미국 가정들이 총 11조 달러의 손실을 입었는데 이는 독일, 일본, 영국의 연간 총 생산액을 합친 것과 맞먹는 액수였다. 두 번째 문단. 2008년 10월 조지 부시 대통령은 대형 은행과 금융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7천 달러의 구제금융 승인을 의회에 요청했다. 좋은 시절에 엄청난 수익을 올린 월스트리트를 상황이 나빠졌다고 납세자의 돈으로 도와주는 것은 부당해 보였다. 하지만 대안이 없어 보였다. 은행과 금융기업들이 너무 거대하게 성장했고 모든 경제 부분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들이 무너지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판이었다. 그들은 망하게 두기에는 너무 컸다. 라는 거예요. 그냥 두기에는 네가 하다가 실패한 건데 너 그냥 실패해 어떡하라고 라고 하고 싶은데 이거 그냥 두기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연계된 이거 너무 이제 도미노로 짜자자자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냥 우리 7천억 달러의 구제금융 하자. 7천억 원 아니에요? 7천억 달러. 7천억 달러. 이거 얼마야? 800조 좀 넘죠? 800조. 좋겠다. 그런 은행과 투자기관들이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의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없었죠. 그들의 무모한 투기. 그러니까 무모한 투기가 위기를 불러왔다. 정부의 허술한 규제로 그런 무모한 투기가 가능했다라고 이제 써있죠. 하지만 공정성을 따져보기에는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크고 급박했다. 의회는 어쩔 수 없이 구제금융을 승인했다. 여기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이씨라고 했지만 여기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후 보너스 문제가 불거졌다. 지원자금이 풀리기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일부 기업들이 임원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가장 어이없는 사례는 위험상품에 대한 위험한 투자로 판매를 자초한 AIG 그룹이었다. 정부의 막대한 자금 지원 총 1730억 달러. 이런 자금을 애초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죠. 좋겠다. 되살아났음에도 위기를 초래한 바로 그 부서의 임원들에게 보너스로 1억 6,500만 달러를 지급했다. 보너스로? 임원들한테 보너스로? 월급 아닙니다. 보너스로 1억 6,500만 달러를 지급했어요. 그 밖에 73명의 직원들도 100만 달러 혹은 그 이상의 보너스를 받았다. 좋겠다. 그러니까 이 논리가 뭐였냐면은 아까 앞에서 나왔죠? 앞에서 허리케인 찰리인가? 그 허리케인 이름이? 그 허리케인이 이렇게 뭉뭉뭉뭉뭉 이렇게 와서 이제 다 부시고 했을 때 야 이렇게 비싸게 가져가는 거 폭리 아니야. 이렇게 비싸게 해야 그 사람들이 더 와가지고 여기서 하려고 이제 복구가 빨라지지? 이런 개념. 그러니까 위기를 초래한 바로 그 부서의 임원들한테
이렇게 보너스를 이렇게 줘야, 야, 얘네들이 위기를 초래했지만 얘네들이 또 우리를 살릴 거야. 이런 개념입니다. 뉴스가 보도되자 사람들은 격렬하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왜냐면 세금으로 진짜 그거 때려 부어놨는데 그걸, 아니 그걸로 보너스를 돌려내 가 돌려내고, 야, 이자까지 뱉어내야지. 그게 무슨 보너스야. 그 왜 내가 열심히 한 걸로 네 목구멍에 풀칠을 해줘? 그러니까 이런 분노죠. 이번에는 10달러짜리 얼음 봉지나 바가지 모텔 반값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거의 붕괴 직전으로 몰고 간 사람들에게 납세자의 돈으로 포상금을 주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었다. 이제 이 회사의 지분 80%를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명한 AIG 최고 경영자에게 재무장관이 보너스 지급을 철회해달라고 호소해야 했다. 이에 AIG 최고 경영자는 거절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재무부 장관의 지속적이고 임의적인 개입에 따라 자신들의 보수가 왔다 갔다 한다고 직원들이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끌어오고 또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허리케인 찰리 맞나? 아니면 어때? 허리케인 버키면 어떻고 허리케인 제임스면 어때요? 그냥 어쨌든 옛날에 온 그 허리케인인데, 그 허리케인 찰리 얘기랑 이제 그 논리 구조 같죠? 그는 결국 회사 지분의 대부분을 소유하게 된 납세자들을 위해서라도 부실 자산을 털어내기 위해 직원들의 재능이 필요하다 라고 하죠. 뭐예요 이거? 협박이죠, 협박. 야, 이거, 야, 얘네한테 보너스 주고 안 이러면은 니네가 큰일 나 라고 하는 거죠. 아주 기분 더럽죠? 이거 면전에 했으면 진짜 기분 더러웠을 것 같은데. 사람들의 반응은 격렬했다. 타블로이드 신문 뉴욕 포스트는 헤드라인으로 한 면을 통째로 도배해 많은 사람들의 정서를 표현했다. 천천히 해먹어라 이 탐욕스러운 놈들아. 미국 하원은 구제금융을 많이 받은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보너스의 90%를 세금으로 회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뉴욕 주 법무장관 앤드류 쿠오모의 압력을 받은 AIG에서는 가장 많은 보너스를 받은 20명 중 15명이 보너스를 반납하는 데 동의했고, 그 결과 약 5천만 달러가 회수되었다. 얼마라고요? 5천만 달러가 회수됐죠? 아까 보너스가 얼마라고? 6억 6,500만 달러 지급했고, 뭐 다른 직원들도 더 많이 받았고요. 근데 자금 지원 얼마 했어요? 1,730억 달러 자금 지원했죠. 근데 사실 뭐 그러니까 보너스로 1억 6,500만 달러 중에 5천만 달러면 한 3분의 1 좀 안 되죠. 이것만 회수됐고, 왜냐면 이제 강제성이 없으니까, 강제로 이렇게 한 게 아니니까 이만큼만 회수됐다라는 거고. 이 같은 모양새 덕분에 대중의 분노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으며 상원에서 징벌적인 세금 부과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좀 잦아들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금융권이 저질러 놓은 혼란을 정리하는데 더는 돈을 쓰려 하지 않았다. 라는 거죠. 한번 이런 거를 봤으니까 너네 이제, 나 이제 안 도와줄래. 지금도 그래서 군인이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지금 저 그 참전용사분들을 보니까 대우가 저러네? 그럼 누가 나가서 나라를 지키고 하겠어요? 빨리 튀어야지. 뭘 나라를 지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같은 논리죠, 이게. 구제금융에 대한 분노는 주로 이제 부당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부당하다. 이제 정당하지 않다. 이런 거죠. 보너스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도 사람들은 구제금융 지원을 꺼리며 탐탁하지 않게 해야겠다. 미국인들은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제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잘못을 저지른 은행과 투자회사에 막대한 돈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갈렸다. 결국
경제적 제약만은 막자는데 공감하며 의회와 국민은 자금 지원에 동의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볼 때 일종의 강탈을 당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구제금융을 둘러싼 분노의 밑바탕에는 도덕적 자격에 대한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보너스를 받은 임원들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 왜 자격이 없을까? 자격이 있는 자, 그 몫을 가져가는 거, 그 자격! 그죠? 왜 자격이 없을까? 그 이유는 언뜻 생각하는 것처럼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두 가지 가능한 답을 생각해보자. 하나는 그들이 탐욕스럽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하나는 탐욕 때문에, 하나는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분노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타블로이드 신문의 거친 헤드라인에서 알 수 있듯이 보너스가 탐욕에 내리는 상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죠? 탐욕에다 상을 내리니까 이게 내 마음에서 허락하지 않는데 도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보너스는 물론이고 구제금융 자체도 탐욕스러운 행동을 벌하기는커녕 도리어 포상해주는 말도 안 되는 조치처럼 느껴졌다. 파생금융 상품을 거래하던 자들은 더 많은 수익을 쫓아 무모한 투자를 하다가 자신들의 회사와 국가를 파탄에 빠뜨렸다. 호시절에 실컷 이익을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투자가 완전히 실패한 이후에도 아무 탈 없이 수백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았다. 그쵸. 성공했을 때는 뭐 그래. 근데 실패했는데도 이렇게 했다고? 이러는 거죠. 타블로이드 신문뿐만 아니라 공직자들도 그들의 탐욕을 비판했다. 시드 브라운 상원의원은 AIG의 행태에 대해 탐욕과 오만과 그 이상의 악취가 풍긴다고 비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AIG가 무모함과 탐욕으로 경제적 위기를 자초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탐욕스럽기 때문이다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대답이죠. 근데 이 탐욕 비판의 문제점은 금융위기 때 구제금융으로 부여받은 포상과 경기가 좋았을 때 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포상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탐욕은 악하고 나쁜 태도이며 외골수로 이익을 추구하는 욕망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탐욕에 포상을 주고자 할 리 없다. 하지만 구제금융으로 보너스를 챙긴 사람들이 몇 해 전 경기가 달아올라 더 많은 포상을 받았을 때보다 더 탐욕스러워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구제금융으로부터 부여받을 포상하고 이제 경기가 좋았을 때 시장으로부터 받은 포상을 이제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탐욕 비판이라는 게 야 그러면은 야 구제금융으로부터 받은 포상도 이제 탐욕이면은 옛날에 그 얘네가 잘했을 때 받은 포상도 좀 잘못된 탐욕이니? 아까 말한 그 뭐라고 했죠? 아까 그 안 좋은 탐욕 뭐라고 했죠?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앞에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런 이제 모르겠다. 무슨 탐욕이지? 몰라요. 안 찾아볼래. 그런 거죠. 탐욕은 이제 문제가 있다. 월스트리트에 이거를 이제 구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안 탐욕스럽고 지금은 탐욕스럽다는 거야? 왜 옛날엔 가만히 있고 지금은 그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의 증권거래인, 은행가,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이제 이익을 쫓아 내달리며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그들의 생계수단이다. 직업이 이들의 인격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이들의 도덕성이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오르내릴 리는 없다. 그러므로 막대한 구제금융으로 탐욕을 포상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시장에서 후한 포상을 주는 것도 잘못 아니겠는가? 2008년에 월스트리트 기업들, 이제 그 납세자들의 지원으로 되살아난 기업들, 우리도 그 지원으로 되살아난 기업들이 많이 있죠. 2008년에 월스트리트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160억 달러의 보너스를 나눠주었을 때 사람들은 분노했다. 하지만 이는 2006년 340억 달러, 2007년 330억 달러에 지급된 보너스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포상을 받긴 받았는데
아, 옛날보다 조금 받았어. 아, 야, 이거 많이 받은 거 아니야? 야, 옛날에 이거 반도 안 되게 받은 거야. 야, 반도 안 되게 받았는데 너네 왜 그래? 너 너네 왜 화내? 우리 충분히 절제했다. 요런 얘기죠. 탐욕을 포상할 수 없어서 이들에게 지금 포상금을 줄 수 없다면 그전에는 무슨 근거로 포상금을 주었단 말이냐? 자, 한 가지 분명한 차이점은 좋았던 시절에 받았던 보너스는 회사의 수익에서 나온 반면 구제금융 보너스는 납세자들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이다. 그죠? 옛날에는 야, 니네가 벌어서 그 니네 돈으로 니네가 보너스를 한 건데 이번에는 야, 니네가 벌었는데 왜 내 돈으로 보너스 줘? 내 돈 돌려주는 게 먼저 아니야? 이 정신 나가는 놈들이네? 이런 얘기죠. 음. 하지만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가 그들이 보너스를 받을 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보너스로 받은 돈이 어디에서 왔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이 자격 때문이면은 사실 이 보너스가 뭐 어디에서 왔는지 왜 안 중요하지? 난 중요한 것 같은데 그냥 이게 하지만 한 가지 실말이 있다. 그들의 보너스가 납세자로부터 나온 이유는 그 기업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어. 애초에 우리가 돈을 준 이유는 네가 실패했기 때문이야. 이것이 불만의 핵심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그들의 보너스에 반대한 진짜 이유는 탐욕을 포상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를 포상했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탐욕보다 실패에 더 엄격하다. 시장 경쟁 사회에서는 야심적인 사람들이 이윤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당연시하며 이익 추구와 탐욕의 경계는 대부분 모호하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의 구분은 확실하다. 아울러 성공한 사람은 포상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이다. 탐욕에 대해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사람들 사이에 논란과 분노를 일으킨 근본 원인은 실패 포상을 했기 때문임을 이해하고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는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기업 임원들에게 대한 보수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구제금융을 둘러싼 분노의 진짜 원인을 잘 드러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This is America. 여기는 미국입니다. 우리는 불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탐탁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성공은 보상받아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분노하는 또한 마땅히 화를 내는 이유는 경영진들이 실패하고도 보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돈이 네 돈이 아니라 미국 납세자들 화내고 있는 사람들 돈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거 뭔가 이제 이런 거 잘 설명해야 돼요. 얘네들은 뭔가 이런 사건이 있거나 할 때 이 대통령이 나와서 이런 거 제대로 이제 설명 안 하잖아요. 이거 탄핵 사유래요. 어, 탄핵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뭐, 우리 기준보다 좀 더 이제 빡빡하죠? 뭐 왜냐면은 이게 비교할 때 야, 야 고작 이런 걸로 탄핵이 일어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 이런 일이 보통 이런 나라에서는 안 일어나요. 왜냐면은 훨씬 엄격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탄핵이 돼요. 훨씬 엄격해요. 그 기준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 근처에도 안 가요. 그런 기준 근처에는. 그러니까 그래요. 탄핵. 우리 그죠? 우리 탄핵 경험 있죠? 그러니까 우리 탄핵을 잘했다 나쁘다 이런 말보다는 왜냐면은 탄핵당한 나라 여기밖에 최초의 탄핵 여기네 얘네 정말 대단하다 이걸 탄핵을 시키다니 아니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을 시킬 수가 있어? 아니 감히 대통령을 탄핵시키 이런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다른 나라는 이런 걸로 탄핵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전에 탄핵됩니다. 네, 그 전에 탄핵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체제에 있는 이제 국가들 보면은 그 전에 탄핵되기 때문에 그 근처에도 안 가요, 애초에. 그, 그래서 탄핵을 볼 수가 없던 거예요. 그죠? 딴 나라는 이런 걸로 탄핵하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제금융의 도덕적 문제에 대해 가장 기이한 언급은 재정 문제에서 보수적 성향의 지역구 출신 상원의원인 찰스 그레슬리가 한 말이다. 그는 보너스 문제로 사람들의 분노가 들끓었을 때 아이오와주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그가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기업 임원들이 실패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좋을 때는 그렇게 빨아먹는데 실패할 때는 왜 책임 안 지니? 뭐 이런 거. 일본의 사례처럼 국민 앞에 나와 깊이 고개 숙이며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은퇴하든지 자살하든지 했으면은 사람들에 대한 기분이 좀 풀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워딩이 좀 셌으니까 나중에 이제 사과를 했죠. 그는 나중에 임원들더러 자살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그들이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정 뉘우치며 공개 사과하기를 원했다. 그런 말 하는 CEO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내 지역구 납세자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게 만들기가 심히 어려운 겁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야, 좋은 거는 니네들이 다 따먹어 가버리는데, 이 나쁜 거는 왜 우리한테 줘? 좋은 거 니네 가져갔으면 나쁜 것도 니네 가져가야지? 라는 거죠. 크레슬리의 말은 구제금융을 둘러싼 분노의 주 원인이 탐욕에 있지 않다는 나의 짐작을 뒷받침한다. 미국인들의 정의감을 가장 심하게 침해한 것은 자신의 세금이 실패를 포장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말이 옳다면 구제금융에 대한 이런 시각은 정당한 것인가 하는 물음이 남는다. 대형은행 및 투자기업의 CEO와 고위 임원들은 진정 금융위기를 초래할 책임이 있는가? 많은 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들은 의회 금융위기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자신들은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2008년에 문을 닫은 월스트리트 투자회사 베어 스턴스의 전 CEO는 당시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 않았는지 오랫동안 고뇌했노라고 말했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고 결론지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직면했던 상황에서 달리 어떤 방도를 취했어야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럼 뭐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야 이거는 내가 다시 생각해도 내가 도대체 어떻게 했어야 이걸 막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 뭔 말이야? 자유가 없으니 책임도 없다는 말이죠. 이거 내가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야.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어. 이건 천재지변이야. 그니까 이거 내가 책임질 수 없어. 이거 내가 왜 책임져? 라는 건데 뒤에 나오겠죠? 여기에 대한 반론이 실패한 다른 기업들의 CEO 역시 자신은 통제할 수 없는 금융쓰나미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젊은 증권 거래인들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자신의 보너스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를 동정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군요. 월스트리트의 어느 증권 거래인이 베너티 페어 기자에게 말했다. 마치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네요. 약간 이렇게 그 논리를 이거 좀 일부러 벗어나려는 것 같죠? 그런 사람들 있죠. 옛날에 또 그런 거 봤어요. 어떤 이제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봤어요. 어떤 이제 춤추는 사람이었는데 거기 나와가지고 우리가 우리 그렇게 뭐 열심히 했다는 거 알아주세요. 막 이러는데 뭐 저는 이제 사실 TV도 잘 안 보고 잘 모르는데 댓글들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니 애초에 누가 열심히 안 했다고 너를 비판했니? 네가 비판한 거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기 때문이야. 너를 비판한 거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네가 욕먹는 이유가 A가 아닌데 네가 욕먹는 이유는 B인데 너 왜 A 갖고 그래? B에 대해서 얘기하지 하면서 이제 오히려 그 울고 있는 사람에게 더 큰 분노를 했었던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댓글을 보면서 저는 이게 이제 생각이 났었습니다. 실패한 다른 기업들의 CEO 역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금융 쓰나미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쓰나미, 그죠? 대처할 수 없다. 그러나 수습이 중요하다. 젊은 증권 거래인들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자신의 보너스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 이거 아까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쓰나미란 비유는 특히 금융권에서 구제금융에 관련해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다. 자신들의 회사가 쓰러진 것은 커다란 경제적 힘 때문이지 자신의 결정 때문이 아니라는 임원들의 주장이 옳다면 그들이 그레슬리 상원 의원이 듣고 싶어하는 사죄 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말이 맞다면 실패, 성공, 정의와 관련한 광범위한 문제가 제기된다. 뭐였죠? 근데 앞에 아까 이야기 나와갖고 야 실패가 네가 잘못한 거 아니면 야, 성공도 네가 잘한 거 아니잖아. 약간 이런 얘기 나오겠죠? 2008년과 2009년에 입은 끔찍한 손실의 원인이 거대한 경제 시스템의 오류에 있다면 그 이전에 발생한 눈부신 이익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 그, 야, 야, 경제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손실을 입었으면은, 야, 이익도 네가 이제 뭔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는 거죠? 어. 음, 부진한 작황이 날씨 탓이라면 날이 좋을 때 풍요로운 수확 역시 유능하고 부지런한 증권거래인 월스트리트 경영자들 덕분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어. 실패 보너스가 지급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분노하자 CEO는 금융산업의 경제적 손익이 전적으로 자신들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힘에 좌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그래 알겠어. 일리 있는 말인데 근데 그 말이 옳다면 호시절에 지나친 포상을 요구하는 행위도 제지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래 알겠어. 네 말이 맞아. 그래 네 말 맞다 치자. 그래 네 말이 맞으면은 잘 될 때 포상도 제재할 수 있잖아. 왜냐면은 네가 노력한 게 아니니까. 잘 될 때도 네가 노력한 게 아니라 시스템 때문이니까 잘 될 때 포상 야, 우리가 뜯어간다. 우리가 좀 더 많이 뜯어갈 거야. 그전에는 네가 100억 수익 올렸을 때 우리가 10% 뜯어갔는데 이제 80% 뜯어간다? 할 말 없지? 네가 노력한 거 아니니까? 이런 논리죠. 이거 자유주의 논리입니다. 배웠죠? 저번 시간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밑에? 여기까지만. 2007년에 미국 주요 기업의 CEO들은 노동자들보다 평균 344배 많은 보수를 받았다. 이들 직원보다 그토록 많은 돈을 챙긴 근거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물론 이들 대부분이 재능을 발휘해 열심히 일한다. 하지만 1980년에는 CEO들이 자신의 직원들보다 단 42배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고위 경영자들이 1980년에는 지금보다 재능도 부족하고 일도 덜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직원들보다 CEO가 42배밖에 더 안 벌었는데 지금은 막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옛날에는 덜 노력했다는 소리야? 이런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어, 아니면은 이제 미국의 CEO들은 이제 노동자들보다 그러니까 자기 회사 직원들보다 뭐 이렇게 훨씬 많이 벌어.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배 벌어. 자기 회사의 직원들보다 1000배를 버는데 유럽의 CEO들은 자기 회사 직원들보다 50배 더 벌어. 그러면은 유럽의 CEO들이 너네보다 더 노력을 덜 한다는 소리니? 라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럼 마지막 줄.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주의 성향이 좀 더 강한 이제 사회민주주의 쪽 성향이 이제 강한 쪽 나라들은 이제 CEO 연봉이
이제 미국에 비해 비교적 좀 낮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걔네들 뭐 산업이 망하거나 그렇지 않죠? 산업 잘 돌아가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산업 잘 돌아가죠? 그냥 뭐 초대형 그룹이 없다. 그럴 뿐이지 뭐 그것도 안 돌아가지 않죠? 잘 돌아가죠? 2009년 초 구제금융을 둘러싼 미국인들의 분노는 이거 한 달락 넘어갔어요. 미국인들의 분노는 무분별한 투자로 기업을 파산으로 몰고 간 사람들은 수백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보편적인 견해를 보여준다. 하지만 보너스를 둘러싼 논쟁은 좋은 시절에는 누가 어떤 포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성공한 사람은 시장으로부터 후하게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아니면 그들의 능력 밖에 있는 다른 요소 덕분인가? 그리고 이것이 어려울 때나 잘 나갈 때 시민의 상호 의무에 관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금융위기를 둘러싼 논란이 이처럼 보다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대중적인 논쟁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보아야겠다. 이제 40페이지죠. 자, 오늘은 이제 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정의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 복지 자유비더 여기부터 나갈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앞쪽이라서 지금 멈추는 부분도 많고 이제 좀 하나하나 이제 따지면서 이제 할 게 많은데 그 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똑같이 이제 찝어 나갈 거예요. 왜냐면 이거 그 기초로 처음 하는 거잖아요. 기초로 처음 하는 거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냥 넘어가겠지만 이 책의 한 중반부까지는 똑같은 거 자꾸 찍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필기 막 이런 거 굳이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들어요. 그냥 대충 들어요. 가볍게 들으면은 반복해서 말해가지고 알아서 그냥 때려 넣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뭐 너무 피곤하게 듣지 말고 그냥 뭐 운전하면서 이제 틀어놓고 이제 듣고 설거지하면서 뭐 청소하면서 어디 뭐 이동하면서 그렇죠? 그럴 때 그냥 가볍게 듣고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오늘도 방송 시간이 2시간 반이나 됐네요. 회원님 고생했습니다. 안녕 잘 가요. 이제 다음에 다시 봐요.